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고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과 제작, 취재와 진행, 여기에 더해서 편집, 업로드까지 몽땅 혼자 다 하고 있는 제주의 유사 언론인 고칼입니다. 네, 고 엘리자베스 전 영국 여왕이 생전에 모두 17명의 총리를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임명한 40대 여성 총리죠. 리즈 트러스 총리가 어제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역대 최단명 총리로 이런 오명을 남기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정확한 민심을 읽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지도자의 과감한 결단을 내린 부분은 아마 높이 평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요.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원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만은 어제 행감에서 좀 이거 다룰 만한 아이템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회가 일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뭐 제 눈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대신에 이제 그 제주에서 진행될 국정감사 주요 내용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공약 그리고 농지 담보 대출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뉴스를 수박 겉핥기로 살펴보는 트위터 소식으로 오늘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YTN의 트윗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독 기사네요. 경찰 1인 1총기 추진을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글쎄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네요. 설마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벌써 총기 보유가 가능한 나라일까 싶었는데 아마 이제 경찰 직원 한 명당 총기 하나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최근 여론조사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대표가 누구인가 봤더니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었다. 넥스트위크 리서치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네. 노무현 청와대 출신 인사가 여론조사 업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네. 자,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좀 중요한 뉴스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일신문 트위터입니다. 김진열 군의 군수 군민의 행복시대 열겠다. 기자 노트 포항시장과 경제인의 갈등 북돋을 게 없다. 칼럼이네요. 자, 연합뉴스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자, 한결의 만평입니다. 그림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SPC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해 가지고 그 SPC가 이제 그냥 그 고인의 조문 답례품으로 해당 제품을 보내는 빵을 보내는 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네. 업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완화하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걸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중앙일보입니다. 나 군단장 때 너 연대장 하지 않았니? 짬밥을 따지다가 파행된 국방위. 네. 육군사관학교 선후배 국민의힘 한기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아마 비주얼로 봐서는 한기호 씨가 군단장 때 김병주 의원이 연대장을 했었나?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미국 이코노미스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 그 미국의 이제 그 투자은행 회사죠. 골드만삭스가 어떤 소비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거를 출시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뭔가 좋지 않은 반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유엔 대사 강제 송환은 안 된다. 안부리에서 탈북 여성 인권에 대한 첫 문제 제기를 했다. 뭐 이런 소식이네요. 자, 중앙일보입니다.
만일 이 돈을 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유동규가 이제 김용한테 8억을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이 관련해 가지고 좀 구상영장을 청구를 한 거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네, 치명타 뿐이겠습니까? 자,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자, CNN입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리즈 트러스 총리와 관련한 얘기, 네, 이렇게 담고 있네요. 이것까지만 보죠.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약값을 줄인다. 앞으로 5년 동안 2조 4,300억 원 가량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사실 건보료는요, 직장인 건보료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차이부터 이거 좀 어떻게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로 보는 국내외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주요 뉴스로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네, 오늘이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금 이제 뭐 이 트위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용 민주당 갑자기 난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죠. 이 앞서서 지난 19일에 이제 검찰이 이 영장 청구에 앞서서 그 압수수색을 위해 가지고 민주당 당사로 진입을 하려다가 민주당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결국 철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 국감이 이제 파행되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은 국감대로 다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관련한 정치 공세는 별도로 이렇게 대처를 하기로 이렇게 정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이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는 그런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힘을 모아 나가겠다는 거 야당으로서 뭐 그렇게 나쁜 결정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한번 이 사안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주도와 제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이게 일정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제주의 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 그 송재호 제주시갑 의원이 있는데 이분은 오늘 참석하지 않고 광주에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잠깐 좀 말이 새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대전과 광주에서 실시되는 국감이 얼마나 대단하고 송재호 의원이 평소에 준비한 내용들이 오늘 이게 활약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송재호 의원이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오늘 아마 제주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송재호 의원이 오늘 제주에서 열리는 국정감사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제주에서 진행되는 국감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슈나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본인이 이제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아직 안 돼 있거나 따로 히트를 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없거나 아니면 동료 의원들의 어떤 준비 상황을 보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아마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쉬워하실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좀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감에서는요. 최근 이제 그 관광청 신설 이번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는데 이 무산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미이행. 사실 이게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 내용을 담지 않으니까 송재호 의원이 별도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관광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오늘 송재우 의원은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문제,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와 그리고 세종지원의 통합 문제, 15분 도시 실현, 버스 준공영제 예산 낭비, 그리고 관광객 입도세인 환경보전 부담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사실 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슈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 새롭게 나올 내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청도 이제 제주경찰청도 이제 국감을 하는데요. 이 아무래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제도가 출범된 곳이다 보니까 지금 자치경찰이 하는 게 따로 있고 국가경찰이 하는 게 따로 있고 또 경찰청 소속의 또 이제 자치경찰 관련 업무가 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원화도 아니고 거의 지금 3원화 문제로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집중 거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4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 등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감을 마무리하면 서귀포 혁신도시를 찾아서 국가기관 등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그 행정안전위원회의 그 지방자치단체 이 국감은 2년마다 한 번씩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2년 전인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했고 현장 국감은 4년 만이다라고 합니다. 네. 송재호 의원님은 왜 안 오실까요? 전 이것만 자꾸 궁금해지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실 이게 그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아니고 원래 어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이 아이템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허용진 위원장 그리고 김영진 수석 부위원장이 그제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라는 게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보도자료의 주장입니다만은 논의를 하진 않았겠죠. 건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리드 문장에는 건의를 했다라고 했네. 자, 이게 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윤석열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본인에게는 눈에 가시였던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이 내쫓는데 성공을 했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하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본인이 당에 대한 좀 장악력, 그립력을 좀 가지려고 좀 하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사고당 정비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지금 솔솔 흘리면서 이른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지금 충성 경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충성 경쟁이 아무튼 그제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 전국의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다 갔다라고 합니다. 한 200~300명 됐겠죠. 네. 이 자리에서 지금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하고 있는 허용진 위원장 그리고 제주시 갑 하고 있는 김영진 수석부위원장이 관광청 제주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유 참 이 두 분 이거는 그 대통령의 제주 1호 공약이죠. 건의가 아니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한다라고 하면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좀 약간 잘 말씀을 드렸어야죠. 이와 함께 최근 이제 그 또 윤석열 정부 있어가지고 해녀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 예산들을 다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 보도 자료다 보니까 좀 애초에 자료나 워딩에 한계는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당협위원장이라도 그래도 어쨌든 제주도민을 대표를 해서 이 자리에 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가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대통령이 관광청 제주 신설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다. 네,
그냥 대통령은 지시하는 사람이다 이건가요? 네. 아니 좀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담기지 못했으면 좀 그를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빠졌지만 다음 정부 조직 개편에는 이게 좀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송재우 의원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관광청 신설을 의원 발의로 넣었으니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뭔가 이게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좀 기다려 봐달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지속적으로 논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건 자신은 손을 떼겠다 이거죠. 부처가 알아서 해라. 나는 부처한테 지시를 했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마라.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화 빠르게 가는 왜 관광청은 해당되는 거지, 조화 빠르게 가는 왜 관광청만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좆바가. 네. 해녀의 전당 실시 설계비 그리고 지질공원 센터 건립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네, 국민의힘 제주도당 참 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해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게 굉장히 좀 부푼 꿈을 안고 좀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약간 안타깝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허용진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좀 인터뷰도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고마운 분이긴 한데, 네,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번 건은. 자, 어쨌든 제주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대통령의 제주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제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각별하기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디 각별하다는 거 나왔습니까? 속도가 더디더라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네. 저는 어쨌든 제주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것은 내년 4.3 추념일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좆바가, 관광청도 좀 좆바가 하십시오 대통령님. 자,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국감 시즌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여러 자료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농협 농지담보대출, 신용대출도 아니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5조 7,966억 원, 거의 5조 8천억인데 전국 평균을 웃돌고 거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농지담보대출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귤이라든가 밭작물 같은 거 하면서 시설 투입비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하우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담보액 자체가 기본적으로 벼농사 위주라든가 이제 그 다른 곡물 위주의 농작물보다는 많을 수도 있고, 요거 하나를 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제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거의 폭주를 하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농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굉장히 시가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참 이 씁쓸한 현상의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번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뉴시스 기사입니다. 제주 지역 농협의 농지담보대출이 5조 7천억 원대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농지담보대출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 총 17개 지자체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85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가량 늘었다라고 합니다. 제주가 한 5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경남, 경북, 충남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전체 액수로만 보면 다섯 번째로 많았는데 이게 농민 1인당으로 치면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과수원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죠. 당연히 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귤농사를 많이 하시니까 과수원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또 이제 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한 200명 넘는 이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로 등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이게 좀 높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농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특성도 봐야 될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서 아마 이제 대출 규모도 좀 많이 늘어났을 거고 농협에서도 아마 좀 농지 담보 대출을 많이 권유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감귤 같은 경우 또 제주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걸핏하면 이제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제 좀 수급 불안정 때문에 가격이 좀 너무 들쭉날쭉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가격 안정 관련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병훈 위원장이 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안정 그리고 농산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사로 보는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시작한 뉴스 브리핑이 이제 어느덧 이렇게 해서 일주일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히 지금도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뭐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잘 되겠죠. 아무튼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 단풍 이제 한라산에도 서서히 물들고 있고 아마 이번 주말과 다음 주쯤이면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가족, 친지, 가까운 분들하고 안전하게 산행 다녀오시고 새로운 한 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